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단순 주입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으로 입체적 탐구가 가능한 특별한 학교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딱 하남시에서만 열리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춘 첨단 기술과 하남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탄생시켰습니다. 마침 꿈트리가 2주간의 여정을 막 시작하려 한다는데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고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곳. 2021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 2기가 처음 모이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학생 모집을 거쳐 꿈트리 2기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총 28명.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에 참여하게 된 기분은 어떨까요? 무슨 활동을 할지 궁금했고, 그리고 평소에도 환경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을 이렇게 많이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꿈트리 2기는 총 7개 반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날인 오늘은 각 반별로 주제도 정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도 세웁니다. 각 반마다 개성이 다르듯 분위기도 사뭇 다른데요. 벌써 주제를 정한 반도 있네요. 그럼 얘들아, 오염원의 종류가 2가지인 걸 알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분류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점오염원에 따라서 비점오염원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이번 꿈트리 2기의 주제는 함께 그린 하남. 하남시의 생태와 환경을 탐색하고 지역 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캐릭터를 또 만들거나 또 이야기를 만들 때 4명의 다양한 2020년 첫 문을 연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 마을 자원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블렌디드 수업의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할 하남형 미래교육의 청사진입니다. 가장 먼저 큰 차이점은 무학년제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배움의 현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한테 배운다든지 아니면 나이는 어리지만 그 기술 분야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 있는 친구한테 배운다든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꿈트리는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하남시와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 등이 손을 잡고 시작한 파일럿 미래형 학교입니다. 꿈트리 1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그 규모는 물론 시스템도 한층 확대됐는데요. 참여 학생들은 20명에서 28명으로, 수업 디자이너는 29명에서 36명으로, 프로젝트 운영 키워드 역시 에듀테크와 마을 자원을 넘어 메타버스, ESG, 사회적 경제 등으로 확장됐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그 주도성, 스스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게 꿈트리에서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온 어떤 수업 설계가 그 일반 학교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학급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 주도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 꿈트리 수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바입니다. 꿈트리는 반별 4명의 학생이 배정되고 담임 선생님 개념의 수업 디자이너, 각 활동에 따라 에듀테크 전문가와 마을 활동가가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꿈트리 2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메타버스 특별반을 도입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해 하남시의 주요 명소를 꾸며보는데요. 학생들의 상상력이 더해진 하남시의 주요 명소가 참 궁금해집니다. 해보니 제가 상상한 대로 너무 재밌었어요.
미래 과학을 체험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뭐 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꿈틀이 2기의 둘째 날. 오늘은 교실이 아닌 1층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각 밤마다 마을 체험처를 탐색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탐색에 앞서 촬영 장비를 휴대전화에 연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다들 처음 접하는 장비다 보니 우왕좌왕이네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학생들 체험 활동 위해서 인스타 360 그 VR 카메라 작동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어떤 거를 촬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체험 장소에 가서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이용한 자신들의 프로젝트 학습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선 어떤 장소를 어떻게 탐색할지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데요. 하남시의 지도를 펼쳐보며 오늘의 탐색 지역을 함께 정해봅니다. 그렇지. 여기 이렇게 돼. 오늘은 또 어떤 걸 중점으로 얘기해주면 그래. 생태계. 그래. 생태계 쪽으로 우리 얘기해보고 또 없어? 우선은 볼까 가서? 일단은 보고 생각하는 거 그래 알았어. 말하는 게 좋아. 3반의 체험처는 하남의 미사누리공원. 오늘의 마을 활동가가 도착했는데요. 특별한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건가요? 예, 오늘 저기 학생들하고 망월천에 대한 수질 검사를 같이 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왜냐면 물고기들도 뭔가 산소를 위로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물속 안에 하천 안에 용존산소가 많으면 숨을 쉬기 편하겠지. 용존은 물에도 항상 지나치던 하천의 수질을 알아본다고 하니 호기심이 솟는 아이들. 수질 검사하러 가잖아요. 네. 어때요?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 수 있게 되어서 떨려요. 첫 번째 수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측정된 값을 보니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눈으로 봤을 때도 더러운 줄 알았는데 기계로 측정하니까 더 생각보다 조금 더 더럽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덕풍천 상류로 올라가면서 각 구역마다 수질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활동가와 하천을 다니며 우리 지역 하천 생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교실 밖을 벗어나 내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직접 알아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덕풍천 걷기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들으면서 걷는 건 처음이에요. 꿈틀이는 전문 강사분들이 오셔서 더 이해도 잘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반은 어떨까요? 하천의 수질을 살펴보는 3반과는 달리 하천에서 서식 중인 조류를 탐색하는 6반 친구들. 본인은 우리나라에 오는 본인 크게 세 종류인데 흑본이 그리고 그냥 본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90%는 그냥 본이가 많고 흑본이랑 홍본이는 그럴 수가 많지 않아요. 모두 비슷한 새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탐색을 마치고 다시 하남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나무를 안 해놨지? 나무. 이게 숲처럼 하기에는 한강은 평지라서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네요. 초지, 풀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지 그러면 나무를 여기다 다 촘촘히 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각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떠난 마을 체험차 탐색. 꿈틀이 2기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정섬이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동물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알리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이제 고니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정들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몰랐었고,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이제 여기 지켜봐주지 않으면 이 공간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의견 개진을 여러 가지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놀랍고 인상 깊었습니다. 벌써 꿈틀이 2기의 활동이 중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오늘은 중간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각 반마다 발표를 위해 대본도 작성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데요. 과연 학생들은 어떤 주제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동안 많은 걸 하셨나요? 네, 아마 머릿속에 가득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는 한번 다른 팀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또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공유의 시간입니다. 꿈틀이 2기 중간 발표의 첫 번째 주자는 메타버스 특별반인 7반. 하남의 주요 장소를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상에 우리가 하남 공간을 우연히 누구나 언제든지 하남의 역사, 문화, 풍경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7반에선 학생마다 하나의 장소를 맡아 나무고아원, 팔당댐, 광주향교, 당정섬을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의 특징을 최대한 재현하는 것은 물론 개인별 아이디어를 더해 특별한 이벤트도 만든답니다. 이번엔 6반 친구들의 발표인데요. 돌아온 당정섬과 고니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하남에서 사라졌다 다시 재생되고 있는 당정섬과 해마다 찾아오는 손님, 고니를 통해 우리 하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 보존 활동의 가치와 고니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6반은 지난 덕풍천 탐색 이후 조류 생태계 보존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아까 고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소형 드론을 사용해서 고니한테 먹이를 준다고 하셨는데, 고니가 날았을 때 충돌하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소형 드론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소형 드론을 하면 드론의 이 충격을 좀 방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반의 발표입니다. 모두의 마블이 있다면 하남엔 그린 마블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정 하남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첫 발걸음, 그린 하남의 시작, 그린 마블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2조의 김우희, 최재윤, 김현재, 강준입니다. 2반은 하남시의 환경보호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해 보드게임 형식의 게임 앱을 개발 중입니다. 그 외에도 천연동 환경과 도시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미래형 도시 설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1반, 청소년들에게 분리배출의 중요성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알려줄 VR 게임 앱을 개발한 4반,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5반, 마지막으로 돈워리 망울이라는 주제로 주변 하천의 수질 환경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과 굿즈를 제작하는 3반도 있었습니다. 굿즈를 어떻게 제작하실 예정인가요? 클레이랑 레진 이런 걸로 3반의 발표 후엔 특별한 제안도 이어졌는데요. 저희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굿즈를 일단 그날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품화 과정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면 어떨지. 중간 발표를 마쳤습니다. 학생들의 소감은 어떠할까요? 발표 지금 끝나고 나서 너무 긴장되고 말 실수하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돼요. 브루마블을 그린마블로 활용했다는 게 그게 좀 신기했어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남시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모았다는 게 가장 의미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하남의 미래 기술을 이용해서 학생들 스스로 그걸 만들어냈다는 게 참 대단하고 훌륭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꿈틀이 2기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컵트리를 고안했던 오반도, 이제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물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꿈틀이 2기들이 교실 외에 매일 드나드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3D 프린터실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물 모형으로 구현해주는 첨단 기기인데요. 해가지고 나왔는 거예요. 12시간 예산으로 풀었어요. 그 20cm 동시 작업할 거니까 우리는 그렇죠.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에듀테크 전문가들의 세심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없는 실전 노하우도 전수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잘 안 붙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조절을 하거나 접착력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딱풀 있죠. 딱풀 같은 걸로 한 번 살짝 발라줘가지고 접착이 안착이 잘 되도록.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상황 대처법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답니다. 꿈틀이 2기라면 이제 3D 프린터 사용은 문제없겠죠? 어떤 학생들은 기존의 에듀테크 기술을 접해서 능숙하게 또 쓴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격차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했으나 이제 아이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알려주고 또 오히려 새로운 뭐 질문을 한다거나 또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그런 또 의미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특별반인 7반은 어떨까요? 이미 훌륭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오류들이 없는지 선생님들과 1대1로 점검하는 단계랍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 보니까 나무 때문에 점프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더만 그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점프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그치? 뭔가 됐네? 그러니까 저 나무를 조금 옆으로 치워주자. 하남 메타버스는 그냥 그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그 모르는 장면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 제가 상상한 대로 너무 재밌었어요. 돌아온 당정섬과 고니를 주제로 한 6반에선 두 팀으로 나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쪽에선 당정섬의 미래를 보여주는 실물 모형 제작을, 다른 한쪽에선 메타버스 공간에서 당정섬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간 발표 당시 가장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그린마블팀 2반입니다. 이제 그린마블 게임을 앱으로 이미지화 중인데요. 출발할 때 이제 준이가 코스페이스 배워가지고 설명서를 고니가 설명하게끔 하고 그 주소를 QR코드 생성기에 넣어서 QR코드 출발선에 만들어서 찍으면 사용 설명서가 다 나오는 걸로. 준아, 그럼 QR코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아니? 그 구글에 네이버 QR코드 검색해서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만들어. 지금? 간단해. 서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그린마블이라는 프로젝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도 저희 주제가 보드게임이랑 환경 그리고 미래기술을 접목한 그런 흔하지 않은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랑 그걸 또 아이들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6반의 모형 제작도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식들까지 꼼꼼히 꾸미는데요. 이 당정섬 모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랍니다. 학생들의 정성과 코딩 기술이 접목된 미래의 당정섬입니다.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 꿈틀이 2기 활동. 학생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에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상상만 했던 것을 실현시킨다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탈락이 돼갖고 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다시 도전해보자 해갖고 꿈틀이가 재밌을 것 같아 해갖고 한 번 더 했는데 그게 합격이 돼갖고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 적응하기 힘든 점도 있었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품이랑 3D 프린터 그런 걸로 작업하고 있어요. 약간 3D 프린터 할 때 잘 안 나오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꿈틀이를 통해 얻은 것도 참 많았답니다. 저는 조금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기술과 더 친근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좀 팀워크나 아니면 협동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도 더욱더 생긴 것 같아요. 꿈틀이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은 저희 아이디어로 그 작품이 실행되니까 그게 제일 즐거웠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꼽은 꿈틀이 활동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꿈틀이 같은 경우에 좀 가장 큰 점이 환경에 대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혼자 고민할 때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할 때 더 잘 해결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에듀테크 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구현하는 데 적용하다 보니까 이거 꼭 필요한 거구나 느끼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꿈틀이가 아이들에게 끼친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일까요? 또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가만히 그냥 아이들끼리 하게 냅뒀을 때 오히려 그럴 때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생기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볼 때 또 아이들의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굿즈를 활용해서 상업화까지 생각하는 경제까지 연결을 시키는 학생들의 생각을 통해서 하남이 앞으로 많은 발전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꿈틀이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마을 자원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학생들이 마을 자원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때는 그 마을 자원 강사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래학교 꿈틀이에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 크게 한번 시도해보고 미래학급에서는 또 작은 제안을 가지고 다시 시도해보고 이렇게 미래학교와 미래학급이 선순환을 가지고 하나의 미래학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미래교육의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숨가삐 달려온 2주의 마지막 날. 오늘은 꿈틀이 2기의 최종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각계 관계자들까지 꿈틀이 2기의 마지막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가장 떨리는 건 학생들일 텐데요. 벌써 마지막 발표는 조금 아쉽고 마지막 발표니까 저희 지금까지 잘 마무리한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주가 갔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도 많이 실현이 돼서 기쁘고 많이 아쉬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꿈틀이 2기의 컨퍼런스 및 졸업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꿈틀이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프로젝트 발표 후 질의응답을 간단히 가질 예정이오니 발표를 들으시면서 학생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혹은 덧붙여서 주실 아이디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천연도 환경과 도시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1반의 강다현, 최윤서, 조효준, 이경문입니다.
일반은 천연동이 보유한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미래형 도시 설계를 추진해 왔는데요. 저는 활동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3D 프린팅을 해서 힘들었지만 잘 나와서 뿌듯합니다. 저는 3D 펜을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면서 실력도 늘었고 직접 덕설에 가거나 저의 의견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은 그린마블 게임 앱을 준비한 2반의 발표입니다. 당신은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달라고 했군요. 10포인트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앱 인벤터로 어플을 직접 코딩해 다양한 영상과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게임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은 팀인 만큼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발표 수준도 상당했는데요. 발표가 끝나자 관객석에선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진행하게 된 3반의 박나경, 김하정, 김나연,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돈워리 망오리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3반. 학생들이 직접 스토리를 구상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더빙까지 참여한 콘텐츠입니다. 오늘도 망월천의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망월천 주변으로는 사람들과 개들이 산책을 4반은 VR 장비를 착용하고 나와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직접 시연하지 못한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기술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정말. 그래도 발표는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모두 첫 경험이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남에 사는 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VR 게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컵트리를 제작한 5반은 직접 시연을 하며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돌아온 당정섬, 고니를 주제로 한 6반에선 직접 모형도의 AI 로봇을 운영하며 고니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시연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10월달 되면 당정섬에 대한 그런 행사를 합니다. 먹이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이 발표한 로봇을 이용하고 또 섬을 관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당정섬을 하는 맡아 사는 팀에게 전달이 된다면 아마 전 아이디어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고니가 와서 사는 그런 청정 하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틀이 2기의 상징이라 불릴 수 있는 메타버스 특별반. 학생들은 저마다 맡은 명소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 환상적인 이미지로 구현해냈습니다. 역시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분 중에서 향후에 벤처의 스타트업에 그런 CEO가 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화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만들려고 하는 도중에 그 오브젝트가 제가 상상했던 것들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좀 어려웠습니다. 말 더듬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해서요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말도 버벅거리고 잘 못했는데 꿈틀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할 수 있게 됐어요. 2주간의 활동,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 꿈틀이 2기의 졸업상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좌충우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꿈틀이 2기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정한 목표를 향해 완주해냈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도 좋고 사실은 모르는 그 기술 같은 것들도 어떻게 잘 그렇게 구현을 했는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같고 애들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이 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굉장히 가슴 뭉클함을 느꼈었는데 아마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 가능성을 좀 끄집어내주는 그러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2022년의 1월, 꿈틀이 2기 학생들에겐 그 어떤 겨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계절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런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 그걸 실제로 구해내는 모습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2주 동안의 여러분들의 경험이 값진 토대가 돼서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남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그 주역을 키워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틀이.